이무송 정효신의 토마토 희망 메디컬 프로젝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한다. 17일 동안 접수받은 사연을 가지고 2월 11일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사회사업팀과 제작진이 한자리에 모였다. 치료 대상자 선정 결과 희망 메디컬 프로젝트 두 번째 주인공은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4살 박영진 어린이.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끔 조금만 도와주면 이 아이가 좀 앞으로 좀 재활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아이를 선정하게 됐고요. 오히려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그 경우에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여러 다른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지금 발달장애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떤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경우지 않나 싶어서 우리 영진이를 좀 선정하게 됐어요.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느리지만 사랑스러운 아이 영진이를 만나보자. 네, 희망 메디컬 프로젝트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참 많으신데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희망 메디컬 프로젝트 다시 한편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의료진들이 영진이의 치료를 위해 나섰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가슴 따뜻한 감동이 있는 현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재활의학과 유승돈 교수님, 그리고 그 옆에는 유빈 사회복지사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그 아이가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라고, 영진이라고요. 이제 4살 된 아이죠. 근데 교수님 먼저 이제 발달 장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발달 장애라는 거는 그 정신적인거나 신체적인 발달이 그 나이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네.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발달의 이정표라고 볼 때, 네. 보통 4학년이 되어야 될 영진이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학년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학습 능력만 떨어지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이라든가 가정생활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제 장애가 올 수 있겠죠. 그런 네. 경우는 이제 발달 지연에 의한 발달 장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내 아이가 발달 장애 내지는 그런 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예,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 정해진 아기들이 이제 그 발달의 순서가 있는데요. 대개 2, 3개월이 되면 이제 목을 가누는 되는데 그때 목을 가누지 못한다든가, 그다음에 6개월이 돼서도 잘 앉지 못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돌이 되면 보통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한마디 정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 못하는 경우에는 의심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자세한 검사를 좀 해보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발육 상태나 그런 게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늦어질 수 있거든요. 정상적이지만. 말이 늦게 그렇죠. 나오는 네. 애들도 있고요. 그런 아이들과는 어떻게 구별을 좀 둘 수 있는지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할머니들께서 많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네네. 이건 뭐 너도 늦었으니까 늦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발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100명의 정도 아이들을 딱 나란히 뒀을 때 거기서 5명 정도 늦는 아기들은 저희가 그 나이 또래에서 늦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자세한 이제 정밀 검사하고 치료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쯤 되면 저희가 영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제 음. 궁금해지잖아요. 네네. 네, 유빈 선생님, 영진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 영진이는 그 부모님과 그리고 5살 된 누나 그리고 영진이 이렇게 4식구가 현재 임대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영진이의 아버님이 고물이나 폐지를 수거해서 팔면서 그걸로 생계를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아버님이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편이어서 알코올 의존증 증세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정신보건센터에서 알코올 관련된 상담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정신지체 2급으로 장애 등급 판정 받으시고 9세 정도의 지능으로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자녀들의 케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영진이 어린이의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영진이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보고 계속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화면 준비했거든요. 같이 보시죠. 서울시 천호동의 한 임대 아파트.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새벽 시간. 고요한 정적을 깨며 남들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영진이 아빠 덕우 씨. 아이들의 도시락을 챙기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야. 유치원에 보내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나중에는 정신이 없어요.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이걸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제가 쉬워요. 그래 안 하면 나중에 바빠서 못 해요. 지금 조금 있으면 깨우면 정신이 없어요. 아이고. 4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영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아빠.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게 이불까지 덮어준다. 그 사이 아침 준비를 끝내고 아이들을 깨우는 덕우 씨. 안녕하세요. 웬일로 희주보다 영진이가 일찍 일어났다. 일어날 준비해라. 7시다. 밤새 엄마 꿈이라도 꾼 걸까. 희주가 힘들게 일어난다. 아빠 물 받아 먹게. 정신과 치료 중인 엄마를 대신해 잠에서 덜 깬 아이들을 씻겨주는 건 늘 아빠의 몫. 이렇게 아침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한결 말끔해진 영진이. 희주가 동생 영진이의 옷을 입혀준다. 다리 똑바로 해. 어제처럼. 이 순간만큼은 희주가 엄마 대신이다. 희주가 항상 영진이 옷 입혀주는 거야? 네. 옷 입혀줄 때마다 힘들지 않아? 동생이니까 즐겁지 그지? 아버님 어떠세요? 희주가 영진이 옷 입혀줄 때 하는 거? 아유 고맙죠. 이 어린 게 그래도 철이 들어가지고. 발 들어. 나가 어려운 거 해줬어? 누나가 입혀주면 가만히 있어야 자식아. 나이에 맞지 않게 어른스러운 희주. 양말 줘. 이번엔 아빠를 도와주는데 옳지. 부녀 아니랄까봐 손발이 척척 잘도 맞는다.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 아침을 챙기는 덕우 씨. 아빠의 마음을 알아서일까. 특별한 것은 없지만 김치 하나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영진이다. 얼마 전 숟가락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밥 먹는 걸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는데 아빠의 마음이 담긴 밥상. 아이들은 그저 고마울 뿐이다. 조금 있으면 어린이집 차가 도착할 시간. 아빠의 손놀림이 분주해졌다. 아이들이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는 덕우 씨. 잘 갔다 와. 저녁에 봐. 아이들이 떠난 뒤 늘어져 있는 옷가지들. 아빠 손이 안 갈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한 뒷정리는 청소로 이어진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영진이가 친구들과 함께 간식을 먹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과 달리 말을 하지 않는 영진이. 이뿐만 아니라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 자, 탑시다. 빠방 타고. 어린이집에 있어야 할 영진이가 원장 선생님과 함께 어딘가로 이동하는데 자, 우리 이제 갑니다. 박영진. 네. 그렇지. 아우, 너무 잘했어요. 영진이요. 컨디션이 좋은 날은 그나마 이렇게 언어 흉내를 내요. 소리 찾기도 하고 언어 흉내도 내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날은 아예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한번 고집 부리고 울기 시작하면 아무도 감당 못해요. 누워가지고 떼쓰고 울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최대한 컨디션 조절을 좀 해주는데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좀 일반 아동하고는 다른 반응을 보이죠. 지금 영진이가 가는 곳은 성내동에 위치한 한 아동 발달센터. 아니 일로 가는 거야. 영진 이쪽으로. 아우 잘한다. 이야, 잘했어. 원장 선생님 기다리세요. 자, 네 영진이 잘하고 오세요. 일주일에 2번 이곳에서 언어 치료를 받는 영진이.
아직은 엄마 아빠라는 말도 서툴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족력이 있어서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뭐 얼마만큼까지라고 딱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적인 그 언어 치료를 받고 또 나중에 인지적인 도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되어진다면 지금 이제 아주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시각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폐지를 줍는 덕우 씨. 요즘처럼 일이 없을 때면 폐지를 주워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폐지를 찾아 여기저기 순수레를 끌며 헤맨 지 한나절. 겨우 수레를 채울 수 있었다. 아버님 오늘은 상황이 좀 좋으신 것 같은데요? 뭐 많이는 안 돼도 용돈 버린 용돈 버린 거 가지고 애들 고기나 한 마리 사들고 가면 되거든요. 얼마를 줄지는 고물상에 가서 이제 사장님이 이제 주는 걸 받아봐야 알겠네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었던 생활에 지칠 법도 한 덕우 씨. 하지만 아이들이 있기에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따라 영진이와 아내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바깥에서 일 마치고 난 뒤도 빨리 오고 싶고 그리고 또 집에서 엄마하고 있을 때 어떻게 좀 잘 챙기 먹이는가 싶고 그래서 잘해줘요. 그래서 수시로 전화를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점심때 되면은 이제 집사람한테 저녁에 뭐 맛있는 게라도 사갈 테니까 애한테 잘해줘 그러면서 좋게 이야기로 이제 기분을 맞춰주죠. 그게 이제 최선입니다. 고단했던 하루가 저물어 간다. 그날 저녁 토마토의 터줏대감 이무송 씨가 희망천사로 변신해 영진이네 집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 사오신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이 힘드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우리 영진이가 이제 이런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을 거라는 생각,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를 갖다 힘을 안겨주니까 너무 고맙고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마움을 갖다 생각해서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애들 잘 보살피고 열심히 살고 우리 집사람 치유가 되는 즉시 데리고 와가지고 한목 가는 까지는 그런 고마움을 보답하고자 해서라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영진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말하고 뛰어놀고 그런 게 제일 보고 싶으실 텐데 그래도 언제가 제일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아이고 말만 할 수 있으면은 말만 터지시면은 뭐 공원이고 어디든지 가서 제가 자식 아들 우리 아들이 다 자랑도 하고 싶고 안고 다니면서 자랑도 하고 싶고 막 업어주고 막 기분이 날듯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네. 아빠가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사실 더 아픈데요. 네. 그 이무송 씨는 직접 영진을 만나보고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직접 만나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입니다. 정말 안쓰럽기 짝이 없었고요. 생활하는 것도 뭐 거의 하루 벌어서 겨우 하루 쓰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아이들을 뭐 또 챙기다 보니까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너무 제약이 있고요. 또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그런 뭐 어린이 교육비 이런 거 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또 시킬 건 또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가서 막막하다는 그런 생각뿐이 안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게 지내는 것 같은데 네. 유빈 선생님 그 병원 오기 전에 어떤 치료를 받고 있었나요? 네, 영진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고 있었는데요. 네. 소리를 내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이런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하는 영유아 조기 검진 사업을 통해서 영진이 그런 발달 지체 그런 소견을 확정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주 2회씩 언어 치료를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바우처 사업, 바우처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네. 쉽게 말하면 복지 이용권 서비스라 그래서 네. 복지 서비스를 이제 환자 그 대상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이나 아니면 실비로 제공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이런 여러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영진이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뭐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의 가사를 돕는 가사 간병 도우미 그리고 영유아를 위한 뭐 독서나 아니면은 인지 향상 프로그램 같은 바우처 사업이 현재 실시를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도움이 좀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바우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방송 출연료를 또 바우처라고 그렇게도 쓰기도 했는데 이건 또 전혀 다른 의미네요. 그렇죠. 네. 교수님 지금 의학적으로 영진이의 상태는 지금 어떤 건가요? 예, 영진이가 처음에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이제 외래에 왔을 때는 그 또래 애들하고 이게 섞이지 못하고 혼자서 따로 지낸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집에서도 이제 엄마 아빠랑 잘 지내는 시간이 적으면서 보통 언어도 상당히 지연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영진을 맡을 때는 전반적인 발달 지체에다가 이제 자폐증적인 성격도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뇌병변이라든가 수두증이나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MRI를 찍어야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좀 하자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상당히 그 진찰하는 데에서도 소극적이었고 좀 회피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도 특히 인지 기능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게 이제 소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많이 열비를 잡고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게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안 돼서 잡을 수는 있는데 그물 긋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대략 정도 늦어지는 경우를 보였고 언어도 뭐 확실하게 좀 지연이 됐던 그런 걸 보였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장애를 진단한다는 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텐데요. 우리 영진이의 발달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영진이의 가족이 병원을 찾았다고 그러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 영진이의 가족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2월 22일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의 도움으로 검사를 받게 된 영진이. 그러니까 돌이 되면 엄마 아빠 정도를 하거든요. 3세 2개월 됐는데요. 아기가 지금 말을 어느 정도 하죠? 말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 늦다고 하는데 영진이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운동, 작업, 언어 등 발달 진단 평가를 영진이의 체력을 고려해 이틀에 걸쳐 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뇌 MRI 검사를 해야 하는데 영진이의 경우 아직 어려서 수면 유도제를 맞아야 했다. 그런데 잠이 들어야 할 영진이가 겁을 먹은 탓일까 잠들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불안해하는 영진이. 투정까지 부린다. 두 차례 더 수면 유도제를 주사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자 결국 보다 못한 아빠가 나섰다. 예상치 못한 영진이의 행동에 놀란 의료진과 가족들. 뒤로 빨리 걷지. 아우 나 마음이 많아. 어떻게 나도 불쌍히 죽겠네. 아까 너무너무 애가 힘이 빠진 거야. 아휴 어떻게 살아야 돼. 아유 제발 좀 어떻게 건강하게 해야죠. 어떻게. 어린 손자가 마냥 안쓰러운 외할머니. 불쌍하고 말할 수가 없어. 겨우 잠든 영진이 드디어 뇌 MRI 검사를 받게 되었다. 영진이의 발달 장애 원인이 뇌에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뇌 손상 유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의료진.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영진이의 뇌에서 아무런 손상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아이 상태 노멀이에요. 노말이라고요? 네. 정상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 구조상으로는 정상이고, 예? 지금 찍은 게 내 구조 아니에요, 그죠? 내 기능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예, 원래 내 구조에도 보통 찍으면은 표시 나거든요. 지금은 내 구조상에는 큰 저기는 없고 멀쩡해요. 도대체 영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기타 테스트라든가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기타 그 근력이라든가 대동작 기능 평가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보이진 않았었고요. 검사 결과 영진이의 상태는 14개월 수준. 발달 지연으로 인한 발달 장애였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영진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재활치료팀의 회의는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다. 다음 날 아침 알코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한 정신보건센터. 네, 본인이 그동안 있었던 거를 솔직하게 체크를 하시면 되세요. 알코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덕우 씨가 상담 치료를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생활하실 때, 예.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술을 끊을 수 없어서라고 하는데 박덕우 씨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의 정신과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양육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많이 느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검사상에 많이 나타났었고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술로 이제 풀어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난데 그 다음 주에 그동안 알코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덕우 씨. 그러다 또 아는 또 술 친구 만나 삐면은 또 홀짝 결국 정신보건센터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또 전심대. 앞으로 우리 희주와 영진이를 위해서 술을 끊어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한테 애들 키우면서 실망을 안 줘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도 앞서고.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다시 찾은 영진이와 아빠. 영진이의 뇌 구조는 정상이지만 뇌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검사만이라도 받아보고 싶었던 덕우 씨. 치료만 잘 받으면 또래 아이들처럼 성장할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을 걸어본다. 네, 영진이를 위해 아버지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술도 끊으려고 하시고 네. 정말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참에 박수 좀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수. 박수. 아이 그럼요. 박수 받다 마찬가지죠. 많이 힘드실 텐데 모든 걸 정말 이제 뒤로 하시고. 네. 네. 자, 영진이의 경우 이제 다른 치료와 달리 시간과의 이제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앞으로 영진이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우리 교수님 어떤 치료를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예, 영진이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언어 발달이 가장 느리고 있고요. 2세 정도로 느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근육 발달이 상당히 늦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근육 발달과 대근육 발달 그런 경우에 작업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언어 치료와 같이 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처음에 보였던 또래 아이들하고 같이 그 생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신과적인 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그 영진이가 장애 등록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장애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진단 후에 6개월이 지나야 정식으로 장애 등록이 가능하고요. 네. 2010년부터 장애 등록의 그런 절차가 다소 변경이 돼서 네. 1급부터 3급까지의 중증 장애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과를 해야 확정이 되고요. 장애 등록이 된다고 하면 국가에서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뇌병변이나 지체 그리고 영진이 같이 언어나 인지 등의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언어 치료나 놀이 치료, 심리 치료, 운동 치료, 그리고 적절한 미술 치료, 행동 치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활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영진이 같은 가족은 현재 국가에서 생계비를 받고 있는 가족이어서 이러한 가족에게는 무상으로 이런 재활치료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우리 영진이의 경우처럼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그 무엇보다도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이걸 또 어떻게 아이를 교육해야 되는지 방법을 전혀 모르거든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좀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이제 아들은 독립군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엄마가 키우다시피 했는데 네. 영진이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정신지체니까 그 감정적인 지지라든가 이런 네. 걸 못 해주고 있고 그 역할을 이제 할머니하고 누나가 해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빠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남자의 그 롤 모델 같은 게 되어줘야 되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속상하고 그러시니까 이제 약주를 좀 많이 하시고 네. 집에서 좀 이렇게 폭설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제 또래 애들하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사회적인 역할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 아빠의 역할은 아들하고 같이 친밀감 있게 놀아주고 감정적인 서포트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다행히도 뭐 이제 제가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아버님이 저하고 약속을 꼭 하셨거든요. 이제는 뭐 몸에 안 좋은 거 이런 거 다 후를 떨쳐내시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네. 그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영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영진의 발달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영진이 아빠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날을 꿈꿔봅니다. 그래요. 네. 자, 저희가 영진이와 가족들 모두를 정말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영진이의 치료를 위해서 정말 많은 돈 물심양면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유승돈 교수님 그리고 또 오늘 함께해 주신 유빈 사회복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해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을 만 4세 48개월 영유아로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건강검진 횟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지요. 네. 네. 그리고 만 2, 3세의 경우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 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발달 장애가 의심돼 진단 받는 경우에는 1인당 40만 원 이내의 발달 장애 정밀 진단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검사 받을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숨쉬기 힘들다면 기도가 점점 좁아져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병 만성폐쇄성 폐질환. 최근 대기오염과 흡연으로 환자 발생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한 번 망가진 폐 기능은 되돌릴 수 없다. 다음 이 시간에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